아무리 그러니까 논리적인 내용보다도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를 막 인정해야 되는 순간을 되게 싫어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여성 심리학입니다. 이거는 고객 심리학 때문에 여성 심리학을 제가 다루는 건데, 사실 심리학 종류가 많아요. 아동 심리학 있고, 여성 심리학 있고, 노인 심리학 있고, 사회 심리학 있고 등등등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오늘은 여성 심리학만 알면은 고객 심리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여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참고로 남성 심리학은 없어요. 남성 심리학은 아동 심리학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은 다 애들이기 때문에 아예 심리학 자체가 없어요. 만들지 않았어요. 학문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나이 먹어도 처리 안 된다 얘기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오늘 여성 심리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심리학 그럼 좀 어려운 거 같잖아요. 한 개도 안 어려워요. 하나도. 딱 그냥 원 포인트만 그냥 알려드릴 거예요. 뭐냐면은, 남성인 나와 여성인 A인가 만약에 싸움이 나잖아요. 싸움이 났을 때는 때려 죽여도 이성적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감성적으로만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감성적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구체적으로 재밌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결혼하게 되면 남편 쪽에서 이제 제사를 지낼 때가 있어요. 명절에. 그러면 이제 와이프분이랑 같이 가시겠죠. 그럼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돼요? 이제 특히 식구가 많은 집은 일단은 준비할 것도 많죠. 그 다음에 제사 음식 준비해야 되지. 제사 끝나면 설거지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솔직히 친척이긴 하지만 막 모르는 형제들 막 같이 있어가지고 막 서로 써먹써먹하고 어색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스트레스 지수는 여성이 높아질까요? 남성이 높아질까요? 당연히 여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이미 막 이제 짜증이 막 조금씩 나고 있는 상태야. 근데 거기에 또 심지어 요새 보통 그 명절 때 하루 이상 잘 안 자는데 이틀 밤을 잤다 칠게요. 그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다 그래요. 특히 한국 여성들은 다 그래요. 근데 여기까지 좋은데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나면 집에 갈 때 부모님들 뭘 싸줘요. 가져가서 먹으라고. 아니면 미리 선물도 준비해 놓은 경우가 있어. 근데 이런 일이 한번 벌어졌어요. 이건 제가 벌어진 게 아니라 그냥 사례예요. 부모님이 이제 물건을 싸줬어요. 그래 싸가지고 이제 보통 무거운 물건이니까 남편분들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지고 차 트렁크에 딱 실었어. 트렁크에 싣고 차를 딱 닫고 이제 출발을 하고 이제 차에 가서 딱 앉은 거야. 앉았는데 알고 보니까 또 물건을 더 줘가지고 이제 남편을 이제 뒤로 따라간 거예요. 물건을 들고. 그럼 남편이 이제 짐을 놓으면 그 뒤에서 이제 와이프분이 또 그 물건을 더 놓으려고 했겠죠. 근데 남편이 아까 말했잖아요. 이제 문 닫고 그냥 가버렸다고. 그럼 여성이 뭐야 내가 넣으려고 했는데 문을 닫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땅에다 내려놓고 문 열어달라고 하고 이제 트렁크를 열고 다시 실어가지고 트렁크 닫고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출발했어요. 출발했는데 이제 여성이 이제 차 안에서 그러는 거야. 아니 아까 내가 물건 실으려고 했는데 트렁크를 닫아버리면 어떡하냐. 그럼 내가 못 실지 않느냐.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그래서 다시 열어줬잖아. 그래도 싣고 왔잖아.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아예 여기서부터 아예 다시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성이 여기서 아까 왜 그렇게 저기 트렁크를 빨리 닫았냐고 하면 그냥 거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넘어갔어야 되는데, 아니 아까 그냥 저기 싣고 다시 트렁크 닫았잖아. 이렇게 말하면 이제 여기서 빡 돌기 시작한다고 여성이. 빡 돌기 시작을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남편이 말을 끝이지 않고, 아니 자기는 왜 이런 거 가지고 화를 내냐 사람이. 아니 그냥 차 실었으면 되는 거지 왜 나한테 짜증을 내고 그러냐. 나도 진짜 힘들게 여기 와가지고 이제 운전하면서 올 때 갈 때 운전 내가 다 하는 거고. 보통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내가 같은 남자지만 아주 하등한 인간의 남자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정말 진짜 멍청한 놈들 이렇게 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가 보통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뭐 자기 식구들은 뭐 이렇게 예의가 없고 뭐 무슨 뭐 청소를 안 하고 뭐 하면서 막 가족욕을 막 하기 시작을 해요. 막 이제 조금씩 꼬투리 잡아가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센스가 없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또 빡 돌아가지고 아니 너는 무슨 뭐 왜 우리 가족들은 뭐 인격을 모독하고 막 하냐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싸움이 돼서 이게 싸움이 지금 끝날 것 같아요? 안 끝날 것 같아요? 안 끝나지. 절대 때려 죽여도 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여성 편에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객들은 다 여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심리학 공부를 하다가 이제 알게 된 건데, 여기서는 이성 대 이성으로 얘기해서는 때려 죽여도 말이 절대 통하지 않아요. 상대방은 감정이고 나 혼자 이성이야.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야, 힘들었지 내가 집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해줄게. 아까 내가 뭘로 닫았는데 미안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얼렁뚱땅 넘어간 다음에
사실 좀 화를 좀 잠재워주는 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근데 가끔 고객하고도 예를 들면은 고객님들이 뭘 요구를 했어. 요구를 했거나 뭐 하여튼 뭘 했는데 사실은 고객이 잘못한 게 맞아. 고객이 잘못한 게 맞는데 여기서 꼬치꼬치 막 이성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고객이 사실은 빡 돈다고. 사람은 아무리 그러니까 논리적인 내용보다도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를 막 인정해야 되는 순간을 되게 싫어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FC 말이 맞긴 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주분이 여성분이었고 옆에 타신 분이 남편인 남자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통사고를 낸 게 아니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의를 봐야 되는데 합의금이 보험사에서 되게 적게 불렀어요. 되게 적게 불러가지고 이걸로는 합의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합의금을 좀 높여달라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보상가 직원이 약간 좀 특별했었던 것 같아요. 고객이 이제 합의금을 이제 더 달라고 하니까 그거를 꼬치꼬치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하면서 그렇게 줄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고객이 좀 이해를 못하면은 다시 전화해서 또 설명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심지어 고객님이 전화하지 마라. 내가 나중에 정리돼서 알아보고 전화하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상가 직원이 빨리 합의 보고 싶은 마음에 전화를 했었어요. 보상가 직원도 마감이 있어요. 월마감도 있고 연마감도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합의 볼 수 있는 건 쳐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거는 빨리 합의 볼 수 있는 건이라 좀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화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막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합의 보실 거예요? 안 보실 거예요? 전화를 했나봐. 근데 이 여성분이 그때 당시에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임신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애를 유산을 해버린 거야. 난리가 났어요. 진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유산한 원인에 대해서 그 책임을 사실 그 보상가 직원한테 돌렸거든요. 보상가 직원한테 돌렸는데 또 보상가 직원이 아니 내가 뭐 전화를 해가지고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할 말 다 했는데 왜 애기 유산한 거를 뭐 나보러 책임지라 그러고 회사에서 책임지라 그러냐 해가지고 또 계속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합의는 봐야 됐고 또 유산까지 했으니까 회사에서도 좀 심각해진 상황이야. 근데 이게 원인을 회사가 책임지기도 좀 애매하기도 하고 고객은 다 그냥 회사 탓이라고 하는 막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만약에 전화하잖아. 이제 나중에는 이제 와이프가 전화를 안 받고 남편이 이제 전화를 다 받았는데 전화 받는 순간 다 쌍욕부터 막 시작을 하는 거야. 막 전화 받는 순간 그냥 서로 막 감정이 들끓어 올라가지고 막 쌍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합의를 보긴 봤는데 일부 책임이 있는 걸로 그냥 해가지고 그게 한 2,400만 원인가? 뭐 전치 그냥 2주짜리 그런 사고 했는데 한 2,400만 원인가 그렇게 해서 합의를 본 사례가 있었어요. 우리가 일하면서 내가 그 보상가 직원이 어떻게 말했는지까지 나중에 다 들었었는데 되게 이성적으로 꼬치꼬치 하나씩 다 얘기했더라고. 고객들한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 방식부터 어쩌고 저쩌고. 왜냐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렁뚱땅 그냥 맞네 하면서 넘어가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 설계사가 말한 게 솔직히 맞아요. 별로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상대방의 감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냐 이거지. 예, 우리는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했다가는 거의 그 승률이 없는 거예요. 승률이 없어. 그래서 여성 심리학이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성이 예를 들어서 화가 나면 절대로 말할 수가 없는 상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비하 발언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 화나면 그럼 여성은 이성이 없냐 그렇게까지 생각하라 그런 뜻은 아니고 사실 여성이 화나게 되면 감정이 거의 대부분 다 앞서고 이성적인 영역이 뇌 자체에서 굉장히 축소되는 게 실제로 사실이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된 건데 그래도 이런 상황에는 절대 이성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회사에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설계사들이랑 싸우고 설계사랑 막 지점장끼리 싸우는데 둘 중에 하나가 감정을 솔직히 안 좋게 되면 이런 이성적으로 좀 제발 좀 말다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상대방 감정 봐가면서 얘기를 해야지 지 말이 맞다고 해가지고 막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아직 영업 쪽에 가끔 있어요. 이걸 조금 더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만약에 어떤 여성을 사랑해. 예? 그쵸? 이 마음도 완전히 진심이야.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사랑하는 방식을 내 멋대로 하면 돼, 안 돼? 너 나랑 결혼하면 나 죽을 거야? 아니면 막 벽돌 같은 걸로 빨리 나 결혼한다고 말해줘? 막 이렇게 표현하면 돼야 안 돼요. 사랑을 하더라도 사랑하는 그 방식도 여성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관계가 좋게 형성이 될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회사에 있으면서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회사에서도 의견 제시를 하거든요. 의견 제시를 하는데 의견 제시 100% 해도 돼. 상관없어요. 근데 의견 제시를 과격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의견 제시를 일부러라도 들어주면 안 돼요. 왜냐면 과격하게 의견 제시를 하니까 들어주네? 그럼 다음에도 또 과격하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런 불필요한 학습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의견이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 하나에서 열까지 다 맞다 하더라도 막 소리를 지른다든가 큰 소리로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약속도 정해놓지 않고 막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원래 들어주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럼 또 하고도 또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뇌가 반만 있는 게 자기가 이성적으로 말해서 된 줄 알아요. 그게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상대방의 감성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을 계속 얘기를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업인으로서 나중에 힘듭니다. 자, 오늘 여성 심리학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 이거 한 번 더 다룰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거 한 번으로 좀 끝나기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다음에 한 번 더 다룰 테니까 그때 다시 보시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